여러분 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조용히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라면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면 수십만 원, 10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이 인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상됐다는데 누군가는 금액이 눈에 띄게 오르고 누군가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을 냈고 비슷한 소득이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가입 기간 때문일까요? 소득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알아서 최대로 계산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안내문을 놓친 건 없는지, 감액이나 조정 대상은 아닌지 본인이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조금만 확인했어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차이는 한두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손해보고 있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잠깐, 본인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1번을, 잘 모르신다면 2번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 시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국민연금 인상분이 내 통장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정확히 얼마나 오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률은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정부 고시를 통해 확정 발표되며 확정된 조정률에 따라 1월분 연금부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10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확정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2026년 1월부터는 그 인상률만큼 금액이 조정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작아 보여도 1년, 5년, 10년으로 누적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적용되는 이 연금 조정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조정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개편되지만 이 변화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분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개편 효과가 아니라 기존 제도 기준의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내가 현재 얼마 받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얼마 받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해당 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만든 공식 앱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메인 화면에 내 연금조회 메뉴가 보입니다. 로그인하시면 현재 받고 계신 연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조정 이후 금액은 안내 화면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nps.or.kr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하신 다음에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클릭하시면 현재 수령액과 2026년 인상 적용액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터넷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입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 분이 직접 확인해 주십니다. 전화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상담원이 안내하는 대로 차분히 응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확인하신 분들 중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하시고 어떤 분은 이것밖에 안 올라? 하십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아셔야 다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므로 그날 통장을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시스템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상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조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 기본 인상률과 내 수령액 확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개편 내용 때문입니다. 보험료율이 바뀌고 소득 대체율도 바뀌고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9.5%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10%, 2028년에는 10.5%, 이런 식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최종적으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얼마나 더 내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받으시는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본인이 13만 5천 원 냈습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본인 부담은 300만 원에 4.5%인 13만 5천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14만 2,500원 내십니다. 2033년이 되면 본인이 19만 5천 원 내십니다. 월급 4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작년까지는 본인이 18만 원 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19만 원 냅니다. 2033년에는 26만 원까지 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는 돈만 자꾸 올리네? 받는 건 얼마나 오르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내가 일할 때 벌던 소득 대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약 41% 수준입니다. 즉, 현역 시절 벌던 소득의 대략 10명 중 4명꼴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43%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숫자로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연금은 평생 받는 돈이기 때문에 체감 차이는 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가입 기간과 똑같은 소득이어도 받는 연금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오르지만 연금 계산의 핵심 기준인 소득 대체율도 함께 상향됩니다. 즉, 내는 부담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받을 연금의 기준도 함께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계산은 앞으로 새로 가입하시거나 지금 한창 보험료 내고 계신 분들 기준입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분들, 즉 현역 가입자와 은퇴를 앞둔 분들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은퇴 시점이 가까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은 앞으로 내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연금은 오래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조금만 더 내시고 받으실 연금은 오래 받으시니까요. 물론 그만큼 더 받으시긴 하지만 당장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고 소득과 기준 소득월액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150만 원 신고하신 분이라면 2026년 보험료가 월 14만 2,500원인데 50% 지원받으시면 본인 부담은 7만 1,250원입니다. 내가 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1355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험료는 9%에서 9.5%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오르고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이 오르고 5060세대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는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받는 연금도 늘어나니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레딧이란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국가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했거나 군복무했을 때 인정해주는 겁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줬습니다.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줍니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입니다. 그리고 최대 인정 개월 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만 적용됩니다. 이미 낳으신 자녀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은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지금까지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 줬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 줍니다.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육군 18개월 복무하셨으면 12개월 인정받으시고 해병대 20개월 복무하셨으면 12개월 인정받으십니다. 공익근무요원 21개월 복무하셨으면 12개월 인정받으십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으니까 6개월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신 분부터만 적용됩니다. 이미 전역하신 분들은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크레딧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십니다. 필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십니다. nps.or.kr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출산 크레딧 신청 메뉴 찾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과 함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적용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병적증명서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출산 크레딧과 동일합니다. 지사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크레딧 신청 가능합니다.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신청하시면 재계산해서 소급 지급해 줍니다. 단 5년 이내에만 소급 가능합니다. 5년 넘으면 그 이전 분은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신데 크레딧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저 출산 크레딧 신청 안 했는데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 1월부터 확대되는 크레딧 제도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인정되고 최대 한도 제한이 없어지고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입대자부터 적용되고 이미 낳거나 전역한 경우는 소급 안 되고 크레딧은 자동 적용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도 5년 이내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6년 개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깎이는 문제가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시던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 작은 회사에 재취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국민연금 월 80만 원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귀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 연금을 감액합니다.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80만 원 다 받는데 일하면 깎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연금 수급을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럼 얼마 이상 벌면 깎일까요? 기준이 되는 금액을 A값이라고 합니다. A값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 기준 A값은 월 309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공단이 공식 산정에 적용합니다. 올해 A값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따라서 확정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A값 더하기 얼마라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액은 연금 전체의 몇 %를 일괄로 깎는 방식이 아닙니다. A값을 초과한 소득 구간에 따라 초과 소득의 일부를 기준으로 감액 금액이 정해지고 다만 최대 감액 한도는 연금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감액액은 연금액이 아니라 A값을 초과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금액이라도 소득 구조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계속 더 오래 일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일하면 연금을 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네 하십니다. 실제로 62세에 연금 받기 시작하고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액 때문입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는데 제도 때문에 일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직자 감액 제도를 2026년 중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수준 미만의 소득 구간까지는 감액을 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물론 이게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월 소득 497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7년의 개선 효과를 분석해서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5세 이전에 전액을 받고 어떤 분은 65세 이후까지 감액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 1,000만 원 벌어도 2,000만 원 벌어도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감액 문제와 2026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65세 미만이 일정 소득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월 소득 497만 원까지는 감액 없고 65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받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성실하게 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조금씩 개선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4세 이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는 30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한 달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월 11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됩니다. 얼마나 깎이는데요? 월 17만 원 정도 감액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4만 9천 원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냈어요. 한 달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초연금 17만 원 깎는다고요? 옆집 친구는 국민연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 친구는 기초연금 35만 원 다 받습니다. 순희 씨는 30년 내고도 18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이지만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분이 300만 명을 훌쩍 넘고 이 중 수십만 명이 실제로 기초연금을 감액받고 있습니다. 즉, 5분 중 1분꼴로 깎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기초연금 35만 원 받을 자격이 있고 아내도 35만 원 받을 자격이 있으면 현재는 각자 20%씩 깎여서 남편 28만 원, 아내 28만 원, 합쳐서 56만 원 받으십니다. 70만 원 받아야 하는데 14만 원이 깎이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률과 시행 시점은 법 개정과 고시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부부이신 분들은 제도 변경 소식이 나오는 순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소득 상위 60% 부부는 여전히 20% 감액됩니다. 내가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체도 오릅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전년보다 몇천 원 정도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금액보다 이 기준액을 바탕으로 감액 기준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연금 감액 문제와 2026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상부터 감액 시작되고 부부 감액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만 65세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고 늦게 신청하면 소급 안 되니 생일 되는 달 1일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 받고 기초연금 18만 원 받으면 합쳐서 12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만 받으면 110만 원입니다. 18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조금밖에 안 받을 거 신청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입니다. 여러 공식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 1인 가구가 최소한으로 생활하는데도 월 140만 원 이상, 부부 가구는 200만 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든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달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만으로는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과 금융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득의 10% 이상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숫자일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이 기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노후 격차를 만듭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납입 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 수준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와 공제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질문,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셔도 국민연금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이걸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 결혼 생활하셨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그 25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의 절반을 받으십니다. 정확한 금액은 1355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면 계산해 줍니다.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963년생이고 배우자가 1965년생이면 본인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64세가 되어야 분할연금도 받으십니다. 둘 다 수급 연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하셨으면 3년 안에 꼭 신청하세요. 세 번째 질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으시던 국민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는 겁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유족연금이라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만 받기. 두 번째, 본인 연금만 받기. 세 번째, 본인 연금 100%, 유족연금 30% 합쳐서 받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신다면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안내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입니다. 신청하시면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네 번째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국민연금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감액은 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5세 이전에, 어떤 분은 65세 이후에 이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월 소득 497만 원까지는 감액 없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벌면서 국민연금 80만 원 받으시면 80만 원 전액 받으십니다. 월 소득 600만 원 벌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해서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면 가입기간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나중에 연금액이 재계산되면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연금 받기 시작하셨는데 65세까지 3년간 재취업해서 보험료를 내셨다면 65세에 연금액이 재계산됩니다. 기존 가입기간에 3년이 더해져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일하면서 보험료 내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해외에 살면 국민연금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해외 거주하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별 개인별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출국 전이나 거주 초기에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연락처 변경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요한 안내문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유족이 받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받으십니다. 사망자가 받으시던 연금의 60%를 유족이 평생 받으십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 등으로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낸 보험료가 그대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급여가 적용되는지는 유족 범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달라집니다. 메모지 준비하셔서 적어주세요. 첫째, 내 예상 수령액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받으시거나 1355로 전화하세요. 올해 1월부터 내가 얼마 받는지 정확히 아셔야 다음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 정확히 확인하세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으십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받으십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으십니다. 내 생일이 언제고 첫 지급일이 언제인지 핸드폰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생일 3개월 전부터 우편물 잘 확인하시고 안내문 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손해입니다. 2천만 원 날린 분도 있습니다. 셋째,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크레딧 확대 기준은 2026년 이후에 출생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입대 시점이 아니라 복무를 마친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미 낳거나 전역한 분들은 기존 제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1355로 전화해서 제 출산 군복무 크레딧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넷째,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내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배우자 연금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계산해 줍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다섯째, 기초연금 신청 절대 잊지 마세요. 만 65세 되시면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액돼서 월 18만 원만 받아도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160만 원입니다. 여섯째, 통장 미리 준비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는 안 됩니다. 통장이 정지되거나 압류된 건 아닌지 미리 체크하세요. 주로 사용하시는 통장 있으시면 그 통장으로 하시고 없으시면 새로 만드세요. 한도 제한 없고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으로 준비하세요.
일곱째,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으로 신청하시면 더 간편합니다. 지사 방문하실 필요 없이 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덟째, 국민연금 외 다른 노후 준비도 병행하세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연금, 일자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소득의 10%에서 15%는 노후 자금으로 따로 모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아홉째, 정기적으로 연금 지급 내역 확인하세요. 가입 기간이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지, 누락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매년 1월에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시스템 오류나 서류 미비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0번째, 주소지와 연락처 변경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이사 가셨으면 주소지 변경 신고하세요. 핸드폰 번호 바뀌셨으면 연락처 변경 신고하세요. 안 그러면 중요한 안내문을 못 받으십니다. 올해부터는 제도 변화가 많으니까 안내문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번 전화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전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척 어르신들께,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후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봄꿈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